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9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곳은 지구별을 탐험하는 슈니의 작은 과학 노트, 지구별 수첩입니다. 매주 하나씩 우주처럼 넓고 신비한 과학 이야기를 기록해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별 수첩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신소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지구별을 누비며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수첩에 적어보려 하는데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지는 달콤한 맛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모두 공감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다들 초콜릿 하나 집어먹거나 휘핑이 잔뜩 올라간 커피 한 잔 먹으면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오랫동안 설탕은 우리에게 작은 행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죠. 편의점에 가면 제로라는 말이 자주 보입니다. 탄산음료, 우유, 아이스크림, 심지어는 과자까지 저당 제로 열풍이 거세지면서 이른바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건강을 위해 설탕을 줄이자는 인식이 커지면서 이른바 제로 열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설탕이 해로울까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달콤함이 왜 걱정거리가 된 걸까요? 그래서 오늘 지구별 수첩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제로 열풍, 설탕은 정말 안 좋은 걸까? 우리의 일상 속 익숙한 존재지만 그 실체는 잘 몰랐던 과학 개념, 설탕에 대해 알아보러 가봅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설탕은 하얀 가루지만 놀랍게도 설탕은 탄수화물 중 한 종류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몸이 에너지원으로 쓰는 당분 가운데 하나죠. 설탕은 두 가지 단당류, 포도당과 과당이 합쳐져 만들어진 자당인데요. 포도당과 과당이 1대1 비율로 결합된 형태로 입에 넣으면 단맛을 내고 소화 후 빠르게 분해돼 혈당을 올려줍니다. 우리가 단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바로 이런 과정 때문인데요.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면서 우리의 뇌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러한 달콤함이 단순한 맛을 넘어 즐거움과 보상으로까지 느껴지게 하는 겁니다. 결국 설탕은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서 중요한 에너지와 감정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장점과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설탕의 해로운 점도 명확합니다. 몸에 불필요한 지방을 쌓이게 해 비만을 유발하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건강을 해칠 수 있죠.
그래서 설탕을 둘러싼 이야기는 언제나 필요한가, 해로운가라는 두 가지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일상 속 설탕이 얼마나 깊게 들어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설탕은 우리 일상 어디에나 숨어 있습니다. 겉보기엔 달지 않은 음식에도 이미 많은 양이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 설탕을 많이 먹으면 병에 걸린다. 설탕은 절대 악이다. 가능하면 최대한 피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사실 과장된 오해라고 하죠. 설탕은 우리 몸이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삼는 연료이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뇌활동에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하기도 하며 스트레스 완화와 감정 안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로 우리 몸은 일정 수준의 혈당을 유지해야만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를 빠르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설탕이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설탕이 해를 끼치는 물질이 아니라는 건데요. 문제는 설탕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있다고 합니다. 설탕을 무조건적으로 피해야 할 적으로 인식하는 건 조금은 단편적인 시각이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얼마나 설탕을 먹어야 해롭지 않을까요? 과거 세계보건기구 WHO는 설탕 섭취량을 10%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쉽게 말해 하루 2000kcal 정도를 먹는 사람이라면 약 50g, 각설탕 10개 정도만 먹으라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설탕을 섭취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과일 주스 한 컵에도 각설탕 9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다고 해요. 건강해 보이는 주스조차 권장량의 대부분을 채워버리는 셈이죠. 그렇기에 설탕의 양을 줄이려는 노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로식품이 주목받고 있기도 하죠. 제로식품은 설탕을 넣지 않고도 인공 감미료나 천연 대체당으로 단맛을 내는 제품인데요. 설탕 분자가 없지만 대체당의 분자가 혀의 단맛 수용체에 결합해 뇌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설탕 없이도 단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로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대체당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 불편이나 배변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알레르기 반응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국 설탕이든 제로식품이든 핵심은 얼마나 적절히 먹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앞서 봤듯이 설탕을 악당이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설탕 자체가 우리에게 해로움을 주는 건 아니니까요. 설탕이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죠. 달콤한 설탕이든 설탕을 대신하는 제로식품이든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은 아닙니다. 적당히 즐기면 힘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과하게 의존하면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음식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공부, 인간관계, 심지어 취미생활까지도 같은 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적당한 균형을 지킬 때는 삶을 더 풍요롭게 하지만 무엇이든 한쪽으로 기울어버리면 결국 역효과를 불러오죠. 고대에도 이런 지혜를 담은 말인 과유불급이 있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는 뜻이죠. 어떤 것이든 너무 많은 건 결국 모자란 것과 다를 게 없다는 말입니다. 달콤함도 제로 열풍도 결국 마찬가지 같은데요. 우리의 선택 속에서 적당한 선을 지킬 때 비로소 그것이 진짜 행복을, 건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대표적인 달콤한 맛 설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때는 행복을 주는 달콤함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로까지 불리고 있는 설탕. 하지만 설탕은 본래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얻는데 꼭 필요한 연료이고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있었습니다. 설탕을 대신해 등장한 제로식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당 덕분에 죄책감 없이 단맛을 즐길 수 있었지만 과하게 의존하면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졌죠.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고르느냐보다 어떻게 즐기느냐라는 점이죠. 그럼 오늘의 수첩에 적을 내용은 이겁니다. 설탕은 독이 아니다. 달콤함도 건강도 지나침보다는 적절함이 중요하다. 네, 지금까지 지구별 수첩을 기록한 아나운서 신소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 속 궁금증을 열어보며 새로운 과학 이야기를 함께 적어볼게요. 지구별 수첩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지구별 수첩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해 제54기 아나운서 부장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신소루, 기술해 제54기 기술부 디지털 영상 전공 2학년 이채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월 9일 화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